채널A 이세진 기자입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 변호사 자격 없는 이 비법조인도 대법관 임용할 수 있도록 네. 이 법 개정 추진하고 있는데 네.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충원은 하지 않고 수 증언은 그대로 진행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저번에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장기 과제인 것이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이게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르겠죠.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선거 캠프에도 지시를 내린 게 이제 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을 하지 마라.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선거 문제도 있지만 지금 민생 문제나 더 급한 일이 훨씬 더 많다. 역량이 거의 다 분산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제가 선대위에 명확하게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계속 또 누군가 개별 입법을 또 내요. 뭐 그 의원들이 자기 신념에 따라 개별 입법 내지 마 이렇게 지금 지시하진 않았으니까 누가 또 입법을 낸 거를 그 전에 냈는지 그 후에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뭐 의원들 개인적으로 자기 신념에 따라서 독립된 헌법기관이니까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당의 입장은 아니죠. 그런데 또 그런 오해를 불러서 대법관을 비법조인 대법관을 확 늘리는 거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한번 낸 거예요. 그건 당의 입장도 아니고 지금 그런 거는 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과 이게 대법관의 문호를 개방하는 문제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상태로 그렇게 결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문제는 명확하게 얘기했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도 사실은 이건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당사자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원하던 현안이에요. 그러나 지금 또 그게 잘못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입니다. 네. 예, 저 뒤에 그 동아일보, 예, 이준 기자, 예. 감사합니다. 시간 없으신 거다 짧게. 괜찮아요. 예, 짧게. 저도 이렇게 해명할 기회가 있으면 좋잖아요. 뭐 아니는 게 뭐 이재명이가 시켰다 이렇게 막 쓰던데. 방금 인사 추천제, 국민 추천제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게 왜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지금도 정부에 뭐 인재 데이터베이스인가가 있긴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해관계에 따라 친소관계에 따라 인사를 하면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냥 뭐 이번 직전 정부가 했던 것처럼 정말로 그 노동부 장관을 그런 막 분을 임명을 한다든지 정말 반노동적인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전혀 친인권적이지 않은 사람은 인권위원장에 전혀 독립적이지 않은 분에게 독립기념관을 뭐 이렇게 할 거라면 그거 전혀 필요 없죠. 그러나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내는 게 저의 목표고 저는 정치를 하는데 누구에게도 신세진 바가 없어요.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저는 오로지 정말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힘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국민의 저력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들이 저한테 기대하는 바가 있죠. 저는 아무런 기득권도 배경도 없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 더 깨끗한 정치해 달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대통령이 행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은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지시를 해서 누군가한테 맡겨서 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중요하죠. 고위직이든 하위직이든 결국 구급 공무원에 의해서 실제 일은 집행이 되죠. 근데 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국정이 이루어지는데 그 공무원들이 바른 생각으로 국민을 위해서 유능하게 성실하게 하면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더 성과를 내겠죠. 그런데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반국민적 시각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 시켜놓으면 망치겠죠. 제가 인사를 할 때 그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기 때문에 소위 보훈 인사를 할 이유가 없고 저는 성과를 내서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직하고 저한테 충직한 게 아니라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하고 그 다음에 청렴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남녀 성비도 좀 조정하고 지역도 조정하고 뭐 계층도 조정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는 제 주변의 참모들이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경험상으로 언제나 그 생각을 하죠. 국민의 집단 지성이 정말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제 인터넷, SNS에다가 공개적으로 말고 약간 범위를 제한해서 이렇게 의견을 물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들어오는데 여기 계신 참모들보다 나은 의견이 들어올 때가 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죠.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상의를 하지만 모르거든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근데 옆집 사는 사람은 아는 경우가 있죠. 아, 이 사람 옛날에 이래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벗겨보면 속이 아주 음흉한 사람이야?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모아보겠다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인사 시스템, 새로운 국민 추천제 그런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구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보직을 정해놓고 여기에 대해 추천 다 받고 제보는 익명으로 다 보안 유지하면서 제보를 받고 그걸 누군가 담당해서 다 스크린 체크하고 물론 이제 공적인 검증기관의 검증도 맡기겠지만 국민 검증이 사실 더 정확하거든요. 공공기관들도 결국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서 정보를 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들에게 좀 선택권을, 국민들에게 판단권을 좀 최대한 많이 부여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이 참 문제가 이게 인수위 기간이 좀 있었으면 그 사이에 정부 고위직들도 좀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이게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지금 당장 구성해야 되는 인적 자원들은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지난 다음에 임명할 수 있는 그런 쪽은 최대한 이렇게 추천제를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